네, 자 여의도 중계석 오늘은요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홍문표 자 서른 의원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예, 참 오랜만입니다. 예. 특히 우리 홍문표 선배님을 네. 몇 개월 만에 다시 뵙게 되는데 옛날 직장에 다시 돌아온 기분이. 아 그래요? 마스크를 벗을까요? 아니 쓰세요. 예, 지금 방역 때문에 마스크 색깔이 푸른색인데요? 예. 푸른색이고 홍 의원님은 여전히 붉은색이고. 예, 어떻게 와서 앉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제 선거도 끝났는데. 선거 끝났는데 계속 마스크 대결 하시네요. 남아있는 마스크가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자, 첫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 퇴원해서 대구 사저로 간 거 이거 좀 먼저 얘기해 보시죠. 어제 이제 뭐 표정도 밝아 보였고요. 그런데 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딱히 당 차원 입장을 이렇게 내놓지는 않았죠. 그래서 예, 뭐 우리 입장에서야 박근혜 대통령이 우선 건강해 보이대요. 예. 웃는 모습 보니까 좋긴 좋은데. 예. 근데 말씀하시는 거 달성 가서 말씀하신 걸 보니까 2017년 몇 월 달에 재판에 안 나오기 시작해 가지고 그 이후로 통재판에 안 나왔거든요. 안 나오고 뭐 할 대로 해라 뭐 이런 시기였는데 자신이 잘못에 대해서 분명히 국민에게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사과가. 그건 참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분명히 잘못한 게 엄청 많아서 징역 22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국민에게 참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자숙하는 모양이랄까 이런 게 좀 필요했을 텐데 여전히 그런 것 같아서 좀 안타깝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니까 건강하니까 좋긴 좋대요. 아 그렇군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홍 의원께서는 어제? 저는 뭐 어쨌든 5년이라는 참 영화의 몸으로 있다가 또 사면을 받고 첫 자기가 살집을 가는데 뭐 제일 먼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어머님 아버님 묘소에 이제 참배하고 그리고 가는 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좋은 난을 보내가지고 이제 격려도 받고 또 예우도 받는 그런 모습은 참 저는 뭐 과거에 어쨌든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참 아름답고 좋은 일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의 지금 서류엔 말씀대로 대구에 가서 일단의 심정을 얘기하는 과정에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죠. 뭐 내가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을 앞으로 좀 이뤄달라 하는 것은 하나의 덕담으로서 또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던 소위 민주화라든지 시장경제 뭐 이런 것들을 다 하지 못하고 또 정치적인 이 역경을 다시는 이제 이런 정책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다는 미래의 메시지를 저는 던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이 메시지 부분 관련해서 해석을 좀 더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 어제 박 전 대통령의 귀향 첫 메시지 좀 일단 듣고 좀 더 얘기를 해보시죠. 돌아보면 지난 5년의 시간은 저에게 무척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저의 정치적 고향이자 마음의 고향인 달성으로 돌아갈 날을 생각하며 견뎌냈습니다.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의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정치적인 앞으로 활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마지막 부분이죠. 그러니까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합니다. 그게 있고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뭐 그 부분도 있고요. 근데 중간에 견뎌냈습니다. 그 다음에 소주병 깨진 소리 나네요. 그랬죠. 저도 봤는데요. 안 그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분은 인혁당 사건에 대한 피해자라면서
근데 아니라고 하던데요 또? 아닌가요? 인혁당 쪽에서는 그 사람 관계 없는 사람이다. 관계 없는 사람이다. 예, 그렇게 관계 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볼 때 아마 뭐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볼썽 싸나운 관계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일종의 작은 테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요.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런 함의를 담은 의견들을 내는 거는 물론 덕담 수준으로 좀 봅니다. 그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서로 뭐 이 친박계, 소위 친박계들이 다시 뭉쳐서 정치 세력을 할 수가 있느냐? 나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그렇게 안 보고 그러니까 그냥 이제 편히 쉬는 게 남아 있는 일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 정치적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또 환경이 또 저는 이 부분은 해석을 따름에 따라서 조금 오해도 있을 수 있고 또 제일 가까운 그 유영아 변호사도 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나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다. 앞으로 이 문제를 확인해서 밝힐 것은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지금 그 소주병 말씀을 하시는 것과 같이 중간에 소리가 났거든요. 우리 그럼요. 아니 그리고 또 현장에서 그 TV에게 나왔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하면은 그 신촌에서 과거 면도칼 사건 그게 이제 연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아마 거기 모였던 사람들 한 만여 명이 상당히 뭐 격양돼서 그랬는데 저도 지금 서리연 말씀대로 그 민혁당 그쪽이 사람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쪽에서는 저도 간밤에 기사를 봤는데 또 뭐 밝혔더라고요. 아니라면 또 뭐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는 정치하던 사람이고 대통령이고 고향에 그렇게 많이 온 사람들에게 한마디 덕담을 던진 것이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환경이 있고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고 또 어제 삼성병원에 이제 퇴원한 그 앞에 뭐 이를테면 김재원 최고위원이라든지 뭐 과거에 이른바 그 친박으로 이제 우리가 불리던 그런 인사들이 쭉 나와 있었거든요. 도열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대구시장 나간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연결시켜서 해석하는 뭐 그런 분석 기사들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출마를 하고자 뜻이 있는 분들은 뭐 없는 것도 있는 거 만드는 판이고 또 자기 합리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판을 이렇게 이끄는 것이기 때문에 뭐 그 겸손한 마음에서 또 하나의 예의로서 참 어떤 그 병문안이라든지 또 뭐 자택을 방문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언론에서 보는 시각은 또 상대가 보는 시각은 그렇게 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어떤 그 정책 목적을 위해서 거길 갔을 것이다. 또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는데 아직은 저는 이 대통령의 그 순수성을 아직은 좀 믿어주시고 앞으로 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때 저는 이 문제의 진실을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서른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중하고 조용히 지내고 싶은데 자꾸 정치판에서 이렇게 자꾸 끌어들이는 그런 모양새는 자꾸 나오지 않을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럴수록 자신이 중심을 잡아야 되죠. 그 이제 탄핵을 당했지 않습니까? 우리 건국 이후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그리고 구속돼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그리고 5년간 영어의 몸으로 있다가 이제 석방돼서 사면돼서 나왔는데 돌이켜보면 국민에게 참 죄송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을 하고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무슨 뭐 이 세력을 모은다든지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그건 그렇게 하면 누가 국민이 지지를 하겠습니까? 몇몇 사람만 그냥 그렇다 뿐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편안하게 쉬는 것이 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그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당내 회의가 있는데 거기도 불참하고 병원 앞에 갔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이 또 다음 주에 지방 순회하면서 박 전 대통령 사죄 가겠다 본인 스스로 의향이 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그렇게 되면은 지금 계속해서 그 늦춰지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보다 더 빠른 시점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거 아닌가? 이 그림이 이 상황이 좀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했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건강을 어느 정도 치유를 했고 예. 그리고 이제 본가 자기 산업집으로 이제 그분이 가셨는데 그거는 자연적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스케줄에서 예. 지금까지 진행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예. 우리 이제 당선자께서의 만남 그걸 거기다가 이제 결부를 해가지고 예.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그 규과한 그거 초점을 맞춰서 네. 이렇게 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의 논평은 네. 저는 조금 안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십니까? 예. 왜 그러냐면은 그거는 이미 잡혀져 있는 수순을 네. 우리 국민이 하는 수순을 거쳐간 것이고 네.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서로 안 맞는 것들이 있어서 예.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인데 그걸 마치 대통령 만나기 전에 예.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건 안 맞는다. 그거는 이제 정치적으로 자꾸 그렇게 엮는 것인데 예. 저는 그 부분은 순수하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는 걸 우선순위에 둬서 그렇게 가는 건 아니다. 물론이죠. 상황 때문에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예. 이제 국민들이 볼 때요. 역대 이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자가 만남을 해왔는데 지금쯤 이렇게 지금 당선되지 뭐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 이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이 아직도 안 만나고 있다라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볼 때 뭔가 이상한 거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답답한 사람이 좀 샘판다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답답하시니까 같이 만나자 빨리. 예. 그걸 2번, 3번 말씀하셨어요. 그럼 무슨 저 중간에 사람 넣을 건 뭐 있냐. 예. 뭐 통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로 만나서 그냥 얘기를 하자. 예. 이 말씀을 2번 하셨거든요. 예. 2차례나 하셨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인수에 있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그럽니까? 예. 예,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뭐 자꾸 시비를 걸어요. 필요 없는 시비를 자꾸 거는 것 같아요. 예. 그걸 보면은 국민들이 야 아무리 당선됐다 하지만 저런 자세는 좀 오만하게 비칠 거 아닌가.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점잖하게 합니다만은 예. 진짜로 우리 내부에서 뭐 저런 게 있나 뭐 그런 식의 예. 덜 끓고 있어요. 그걸 저쪽에 인수위 쪽에서 얘기를 좀 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대치하듯이 가는 거는 국민에게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바로 예. 만나자. 예. 이런 말씀하셨으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든 어쨌든 그건 좋습니다만은 하루라도 빨리 1시간이라도 빨리 2분이 만나셔가지고 예. 뭐 얘기 나누면서 풀 건 풀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예. 이게 이 2분의 자세가 돼야 될 것 아닌가. 그 국민들이 2분이 만나서 악수하고 덕담도 나누고 축하하고 했구나. 근데 뭐 실무적인 얘기도 나누고 예. 그러면 되는 건데 그걸 또 이것도 시비를 걸고 저것 시비를 걸고 이러니까 참 이게 그러니까 좀 어쨌든 주변에 뭐 흔히 말하는 윤핵관도 그렇고 아니면 주변의 참모진도 그렇고 사실은 이분들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보시기에는 그러니까 당선인이 그 뭐 회동하는 이 자체를 본인 뜻과는 사실은 좀 달리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런 말씀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네. 주변 이 당선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예. 좀 서툴고 예. 거칠고 그렇다. 뭐 다음 이야기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의원께서는? 글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예. 일단 저는 지금 결렬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어디든지 뭐 잘못됐다고 봅니다. 예. 제일 먼저 만나야 할 분인 것만은 틀림이 없는데 예. 제일 먼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양쪽의 대통령들이 이제 소위 현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만나는 데는 예. 좀 절차와 대표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양당 간에 지금 이쪽에서 비서실장 예. 저쪽에서 이철이 예. 속이 2분이 만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거기서부터 대통령이 지금과 같은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은 야 의지 필요 없다. 예. 그냥 만나자. 그러면은 지금 만나겠다고 하는 윤석열 이 당선자가 거기다 무슨 토를 달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대표가 나와서 몇 개 의제를 놓고 그것 갖고 서로 뭐 헌언에 앉느니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엇갈리기 시작을 해서 예. 이제 오늘에 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이게 한 2번
대표를 보내서 했는데도 실패가 되니까 예. 이제 대통령이 답답하다. 그리고 이제 대국민 홍보용으로 지금 계속 이걸 자꾸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도 어느 분과 그런 얘기를 우리 당에 했습니다마는 이게 진짜 문재인 대통령 얘기가 사실이라면은 예. 이 우리 쪽에서도 그런 마음을 갖고 한번 만나봐라 말이야. 만나는 자체가 예. 저는 상당히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고 예. 좋은 일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의제 문제를 뭐 지금 그동안 나왔던 것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예. 우선 우리 지금 안보 국방 문제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또 경제 문제 코로나 문제 얘기 안 할 수 없고 예. 또 우크라이나 이 사태 같은 것도 남의 일로 봐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문제를 좀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생각을 그분이 말씀해 주실 거고 예. 또 우리 윤석열 당선자가 갖고 있는 생각을 또 얘기를 하고 네. 이러면 접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이 만나는 자체가 지금 그 안에 헝클어져 있는 그 내용 문제가 예. 이걸 나는 백지로 돌리고 그리고 진짜 순수하게 예. 만나서 악수하고 차 한잔 하시고 그리고 이런 의제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은 난 풀려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조홍천 의원 인터뷰를 했는데 네. 조홍천 의원이 이거는 차라리 그 이제 이전에 국회에 있을 때 그 법제사법위에서 같이 서로 논쟁 벌이고 했던 싸웠던 이철희 수석과 장제원 실장 그냥 저 배제하고 다른 사람이 그냥 이걸 차라리 협상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은 냈는데. 이게 협상 당자를 교체하자. 예. 뭐 좀 그걸 그러기보다는요. 예. 이 복잡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대로 예. 당선자와 같이 그냥 만나서 얘기 풀면은 예. 어렵지 않게 풀릴 문제입니다. 괜히 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실무 협상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예. 지장이 생겨요. 예. 두 분이 딱 만나가지고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십시다.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예. 결단이 있다고 보여지는 분 아닙니까? 예. 뭐 쉽게 또 결단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 빨리 만나시는 게 문제를 푸는 열쇠일 거라 생각합니다. 이전에 보면은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결단을 보여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준석 당대표와 계속 갈등 겪다가 울산회동도 했고 그렇습니다. 의총에서도 서로 얼싸안고 뭐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면 이번 주 오늘 금요일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네, 게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죠. 아까 박근혜 대통령 만나는 것보다 예. 문재인 대통령 만나는 게 늦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비슷한 논리로 얘기가 나왔는데 예. 전 그 문제는 오늘이라도 예. 뭐 이 방송을 양쪽 실무자들이 듣는다면은 예.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정치를 하는 것이라면은 예. 조건 없이 만나서 심탄하게 얘기하면은 예. 그 안에서 이제 뭐 이런 산재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자연스럽게 좀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는 길을 지금이라도 모색해야 예. 이 국민에 대한 도리고 선거 끝나고 지금 우리가 열흘이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했으면 하고 아침에 저도 좀 아는 분들 몇 분 계셔서 예. 그런 통화를 한 일이 있는데 예. 오늘 또 서른 의원께서도 그런 또 지혜를 주셔서 예. 이제는 진정성을 보이면 됩니다. 양쪽에서. 예. 자꾸 누구 이제 대리인 시켜가고 하지 말고 그러면 난 된다고 봐요. 그럼 아까 조홍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의 어떤 협상 창구 실무를 좀 교체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실무를 지금까지 두 번 맡겼다가 거기서 예. 실패했다 해서 네. 또 사람을 바꾸면 그것도 자꾸 그 내부적으로 양쪽 다 청와대든 여기든 예. 불신이 생기니까 저는 지금 이 방송을 통해서 국민들의 정서를 예. 당에서 그냥 접수해서 예. 그렇게 뭐 절차를 밟아 나가면은 저는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른 의원님 의견 어떻습니까? 뭐 똑같아요. 예. 말씀드린 통역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두 분이 만나시면은 네. 금방 풀릴 문제라고 봅니다. 예. 안 되는 건 안 되는 대로 또 붙어보면 되죠. 예. 다 해결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지금 이 인수위 가동하면서 그냥 바로 계속해서 현 정부가 부딪히는 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뭐 사실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감사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선관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 상황에 또 북한이 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거를 또 발사했거든요.
이거면 정말 이 상황이니까 더 당선인과 문재인 정부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 됐는데 관련해서 좀 조언을 이번엔 서른님께서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국방위에 있거든요. 국방위에 계시죠. 그 이번이 12번째 올 들었으면 12번째입니다. 북한이 이게 참 이게 보자 하니까 계속 이 도발을 해오는데 이번은 그 ICBM이거든요. 대륙간 탄도미사일인데 이건 명백한 이 도발이죠. 그러니까 이제 모라토리엄 철회죠. 이게 이런 ICBM 안 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 파기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 상태로 가겠어는 절대로 안 된다 해서 우리도 미사일 쏘았거든요. 대응을 했습니다. 최초로 대응했다가 또 볼 수 있는데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무던히도 참았죠. 뭐 우리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국가 이 힘으로 보면 40대 1이냐 50대 1이냐 이럴 정도인데 그래서 같이 상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달래가면서 그리고 평화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최선의 정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쭉 유지를 하고 해왔는데 뭐 북쪽도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도발을 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서 대응을 하라고 그래가지고 어제 우리 당 국방위원들이 강력하게 대응하라 주문을 했습니다. 주문을 했고 국방부가 그걸 받아서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어제 쐈죠. 쏘았는데 이건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이 빨리 진정을 시켜야 된다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미국 간에 이 분명한 의견 교환을 확실히 해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다음 내부적으로는 이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당선자와 대통령이 시급히 만나야 할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이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건지 정부가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잘 아시기 때문에 그걸 당선자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요. 빨리 들어야 합니다. 빨리 듣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한 그 국내 통치 문제도 있지만은 남북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당선자와 대통령이 만나셔가지고 빨리 이 문제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방법을 전수해주고 내용을 설명하면서 당선자가 대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도리고 그렇죠. 또 당선자가 그걸 받아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홍 의원님. 여기서 이제 분명히 하나 지적할 것은 지금 서른님 말씀대로 무단히 5년 동안 참았거든요. 우린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제 참는 것이 너무 무기력하게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 영변에 있었던 거 파괴한다, 폭파한다. 얼마나 쇼를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에 보니까 계속 그냥 형식만 그렇게 해놓고 내용적으로는 계속 여기서 발전을 시키고 오늘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뭐 지금 미국 본토까지 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쏜 이 미사일이. 이런 정도까지 간 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에 너무 이걸 봐준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여기 대해서 무능하게 대처를 한 거죠. 그쪽에서 따끔하게 우리가 좀 경고도 하고 처음에 시작할 때 그쪽에서는 우리는 핵을 포기해라. 그런데 그쪽에서는 평화를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니까 핵보다 더 큰 평화가 더 중요한 건 줄 알고 거기에 따라가다가 5년 지나서 지금 와보니 전부 말로만 그랬지 실질적으로는 자기 할 수 있는 일 행동은 다 했다. 그런 것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번 달에 들어서만 지금 12번째인가 우리한테 이렇게 공갈 협박을 하고 세계를 위협하고 평화를 지금 위협하는 거는 이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위에 있든 어쨌든 간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거를 제압을 했다면은 이렇게까지 우리한테 지금 압박을 하고 우리를 지금 겁을 주는 것은 나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그래도 며칠 안 남은 기간이라도 분명히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것은 전 늦게라도 다행스럽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쪽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그 의총에서 한 4시간 투표 걸렸죠. 그걸 뭐라고 하죠? 교황식 3차까지 갔었습니다. 콘클라베 방식으로. 콘클라베 방식으로 했는데 원내대표세로 박홍근 의원입니다. 박홍근 의원이 됐는데 결선 투표까지 갔죠. 처음에는 그냥 그냥 각자 다 알아서 하게 하고. 처음인데. 그리고 10% 이상 된 사람들 4분을 뽑아가지고 그렇게 정견 발표하고 또 투표하고.
그리고 과반수가 안 나와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선 투표를 박홍근이 박강원 두 사람이 해서 결국 박홍근 의원이 당선이 됐죠. 새 방식으로 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이거? 뭐 비슷해요. 그거나 예전에 하던 방식이나 결국 다 비슷한데 근데 분위기는 뭐 평온하게 서로 뭐 농담하면서 잘 진행이 됐죠. 결과도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당내가 이 안정 속에서 그리고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이 원내대표를 결정했다. 뭐 참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언론에서는 이번 또 원내대표 선거가 또 뭐 개파간 그 또 뭐 대결의 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데 이번에 결과적으로 봐서는 콘클라베 한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콘클라베는 좀 시도할 때는 그랬고요. 두 번째부터는 평상적으로 돌아왔는데 4명이 유세까지 했으니까요. 했는데 뭐 어떤 방식이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당의 단합을 해치지 않는 것. 그리고 이 여야 이 대결 국면에서 얼마나 잘 타협과 협상을 이끌어낼 인물일까. 이거가 이 제일 중요한 요인이었죠. 그래서 뭐 그 목표는 다 달성됐다 생각하고 좋은 후보가 대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당은 안정 속에서 뭐라 그래 대여투쟁을 우리 야당이니까 이제 대여투쟁을 잘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홍문표 의원님 저는 이 부분에는 개인적으로 이 앞에 계신 서른 의원이 이 어려울 때 당에 좀 십자가를 냈으면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그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끔찍 않고 오늘 여기 계셔서 좀 아쉬움이 있고 한 말씀 드린다면은 뭐 축하를 드리는데 이분의 어제 일성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비전은 전혀 없어요. 비전이 없다고? 내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게 일성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언론이 물으니까 답변을 안 하고 뭐 다음에 얘기하자고 이렇게 피했는데 강한 야당 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최소한도 이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으니까 내가 지금의 어떤 상황을 다 뒤로 하고 좀 더 강하고 큰 나라 그리고 우리 국민 복지를 위해서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얘기가 있을 텐데 딴 얘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지키는 아주 확실하게 내가 하겠다. 이 부분에 이제 당내 물론 선거용이니까 있는데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는 좀 뒤풀이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아이고 과연 여야가 제대로 이게 돌아가겠는가 그런 염려를 하는데 또 뭐 우리 민주당에도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협조해서 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부 기자들은 또 이럴 때 이게 뭐 박홍근 의원이 또 친 이재명계니까 또 그럼 이재명 상임 고문의 역할론 또 자꾸 이렇게 거론하지 않습니까? 서른 의원님. 저 이재명 고문이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죠. 하지만은 다음 이제 상황은 5년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고문은 그때 이제 말하자면 소용이 될 뿐이고 당은 당대로 또 잘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보관이라면은 당이 어떻게 굴러가야 하느냐. 우선 안정돼야 한다. 우리 대선이 졌기 때문에 분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걸 막으려면 안정된 틀을 유지하고 그리고 이 차분하게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대여 투쟁을 조직적으로 잘하면은 국민들이 다시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재명 우리 고문도 그런 이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다. 서두르면 안 된다. 천천히 가는 것이 좋다. 그런 입장을 제가 갖고 있죠. 저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쪽은 또 어제 안철수 지금 인수위원장하고요, 국민의당 대표하고 이준석 대표가 만났지 않습니까? 이거 합당 때문에 만난 건데. 그렇습니다. 이거 잘 분위기가 돼가는 것 같습니까? 뭐 어제 상황으로 봐서는 아주 만족스럽게 의외에 우리 좀 염려했던 분들도 계신데 두 분이 생각이 워낙 정책으로 좀 다른 게 있어서. 대선 때도 서로 이렇게 외면하고 그랬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좀 아주 어제 획기적인 뭐 합당에 대해서 숫자도 3대 3으로 하고 또 그 구체적인 뭐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그런 게 전부 아주 순조롭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렇게 잘 서로 협속해서 예. 뭐 유한철수 이분이 이제 우리 당의 당명도 뭐 얘기하지 않으면서 예. 이렇게 하겠다는 데는 예. 상당히 쉽게 좋은 징조로서 합의가 됐지 않냐 해서 예.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대선 전에는 사실 또 그 당명 가지고도 사실 서로 이제 그 뜻이 안 맞았었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아직도 합당 안 했어요. 합당한 것으로 아는데. 예. 근데 참 그 안철수 위원장 얘기 나왔으니까 안철수 총리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른바 윤핵관에서 계속 뭐죠 이거 비토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비토라는 것보다도 예. 사람이 맡은 바 이제 직분이 있는 건데 예. 지금 인수위원회라는 이것이 얼마나 이 예. 소위 윤석열 이 소위 당선자의 예. 새로운 5년의 설계를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그 마당에서 총리 얘기를 한다면은 예. 그거를 또 받는 입장이 된다면은 그건 아니죠. 근데 권성동 그 의원 얘기는 그런 맥락은 아니었고 인수위원장도 한 사람이 국민 총리까지 하면 되겠나 뭐 이런 맥락이었거든요. 욕심이 많다. 뭐 욕심 많죠. 예. 뭐 어디에 있던 홀선이 있는지 예. 지금 그 얘기가 나와서 예. 논쟁이 되는 거는 저는 소위 불화만 생 거지 예.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인수위 잘 끝내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국가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할 일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예. 지금 통합이 우선 우리가 6월 1일 선거하기 전에 우선 제일 큰 과제입니다. 예. 그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두 분 같이 하는데 예전에는 굉장히 열띠게 서로 이렇게 공방전 주고받으니 오늘은 좀 괜히 부드러우셨습니다. 두 분. 오늘 첫날이니까 예. 뭐 우리가 좀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서른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홍문표 국민의힘과 함께한 여의도 중계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